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1차 공판에선 사실상 부인했다가 오늘 열린 2차 공판에선 입장을 바꾼 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지난 5월이죠.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이 장윤기가 범행 2개월 만에 자신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첫 공판에선 이 강간 목적 살인에 대한 답변을 미루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열린 2차 공판에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한 건데요.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이 결박독으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가 확인된 이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과 또 자취방 안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이 성인용품의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장윤기가 왜 그동안 부인하던 성범죄 목적을 시인했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라인이 더 취재한 그 뉴스, 핫도그 시간입니다. 이루라 기자, 장윤기의 진술 변화에 담긴 의도 전문가와 함께 취재를 좀 해봤죠? 네, 한주연 변호사와 함께 따져봤는데요. 한 변호사는 장윤기가 1차 공범에서 이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현직 경찰이었던 아버지 등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형량이 더 낮고 또 가석방이 가능한 일반 살인으로 돌릴 가능성을 기대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2차 공판까지 그 사이 드러난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 등 이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전략적 자백을 택한 것일 수 있다는데 한 변호사는 대신 다만 이 무기징역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또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자필의견서 써서 냈잖아요. 사회에서 뭐 자격증 따고 나서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강간 살인이 적용이 안 될 거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어차피 저는 무기징역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 해도 무기징역 나올 것 같으니까 일부 유기징역형으로 좀 감형이라도 받아보자는 전략인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는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라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장윤기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죠. 네, JTBC에 따르면 한 수사팀 관계자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장윤기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 A 서장이 현장 인근에 있었다며 직접 현장을 지휘했고 서장의 직접 지휘는 이례적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장윤기의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되느냐면서 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A 서장은 장윤기 체포 시도 당시엔 현장에 있었지만 압수수색 때는 경찰서로 복귀했고 자신은 더 강하게 법 적용을 하라고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